여러분,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자존감까지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이렇게 소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몸을 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만나기 전부터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 결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살로 고민한 적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살이 조금 쪘을 뿐인데 인간관계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알게 모르게 외출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늘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할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되고 운동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제 모습을 보니 자기 혐오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맘 잡고 살 빼려고도 해봤죠. 시중에 파는 빨간 병이니 파란 병이니 여러 다이어트 제품도 사 먹어보고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다이어트로 고민을 계속 하니까 친구가 야, 수영의 칼로리 소모가 높다는데?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추천을 해줬는데 살이 쪄서 고민인 사람한테 살이 찐 걸 남들한테 보여주라니. 말은 친구라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 악의가 없는 건 알면서도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검색해봤죠. 근데 수영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살이 쪘다라는 후기를 보고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나가서 뛰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뛰려고 하니까 미세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오히려 더 건강을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다칠 것 같고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고 땀범벅이 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PT를 받아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운동 제대로 배우려면은 100만원? 150만원? 아니 그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이 비용도 부담이 되고요. 또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인지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트레이너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혹시나 나쁜 트레이너에게 잘못 걸려서 호갱 취급만 받을 것 같고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PT 다녀봤자 트레이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친구들을 보면은 PT를 안 받은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렇게 14kg을 감량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살 뺄 당시에 이런 운동들을 좀 과하게 해서 지금도 관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걸을 때 왼쪽 무릎이 좀 시큰시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려요. 실내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무게를 발, 무릎 관절이 아닌 안장으로 버텨줍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죠. 또한 칼로리 소모량도 굉장히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비만 클리닉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도 실내 자전거 타기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실내 자전거는 집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운동들과 다르게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죠. 뭐 출근 후나 출근 전이나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뭐 씻는 시간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두세 시간까지도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내 자전거는 입은 옷 그대로 앉으면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한 게 사실 가장 곤욕스럽거든요. 근데 실내 자전거는 제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뭐 인스타, 유튜브, 넷플릭스 어떤 것이든 재밌게 보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실내 자전거의 세 번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PT 한번 제대로 받으려면은 100만원? 200만원? 솔직히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는 PT 비용의 반? 아니 3분의 1 가격으로도 평생 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망치로 내려치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아무리 실내 자전거가 관절에 무리 없이 재미있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지만 빨래거리가 되면 무슨 소용인가요? 이렇게 효과적인 운동기구가 빨래거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일 집에서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경쟁을 통해 성장해요. 우리는
모두 시험 보는 거 싫어하지만 시험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누구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지만 세상에 우사인 볼트밖에 없다면 그가 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누구와 경쟁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도 더 잘 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실내 자전거가 빨래 거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적당한 경쟁을 통해 계속 자극받으며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드리프트라는 자전거 게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드리프트라는 게임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설치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운동 효과도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죠. 드리프트는 내 신체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 경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통해 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실내 자전거를 고르는 팁은 가격, 내구성, 소음, AS를 보는 게 좋은데요. 싸구려 실내 자전거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소음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음 문제를 신경 써서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내구성, 특히 페달이 견고한지, 안장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한번 구매하면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더라도 AS가 되는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구하는 게 쉽나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20개 정도의 자전거들의 리뷰를 조사해서 그중 괜찮은 3가지 자전거를 골라왔어요. 이 중 기호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싼 가격과 수납이 용이한 것이 중요하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고르시면 되고, 나는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확실한 AS와 내구성이 바탕이 된 조용한 자전거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 자전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들을 쉽게 사실 수 있게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